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옥천읍 삼양리에 사는 유영국입니다. 이렇게 어렸을 때 어디서 이렇게 사셨는지 또 어떤 삶을 사셨는지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엄마가 저를 핏덩어리를 안고 방을 하나 얻어서 이렇게 시내 와서 살았는데, 그래 엄마가 장사를 해야 먹어야 살리기 때문에 엄마가 장사 갈 때면 이제 조금 국민학교 다닐 때라든지, 어릴 때는 엄마가 돌봤겠지만 이제 어릴 때 기억은 잘 안 나더라도 애갓집이 옥천읍 원광리에 있는데, 거기서 애할머니가 살아 계셔갖고 애할머니가 조금 돌보는 바람에 국민학교도 다니면서 엄마하고 또 시내 마음리에서 새방을 얻어서 살았어요. 그렇게 살다가 엄마가, 나는 중학교 가려고 애갓집에서 공부를 밤 늦게까지 하고 그러는데 10월 23일이면 겨울에는 12월 1일이 될 거예요. 그래 제사가 항상 12월 달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날 같이 아는 지인 세천에 잔치집에 갔다가 그때만 해도 통근차가 이렇게 타고 오다가 약주를 한잔 하셨는지 차가 출발하려면 덜커덩 하니까 그 철로 밑으로 떨어져서 돌아가셔가지고 중학교를 시험은 봤는데 합격은 했는데도 학비나 또 용돈이나 뭐 이렇게 대줄 사람도 없고 어디서 기각할 때도 마땅치 않고 해갖고 중학교를 못 갔습니다. 못 갔고 또 애갓집에서 이제 그때 지게지고 그 이원 여기서 보면 여기 도덕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그 산에 가서 이제 나무 해서 갖다 주고 밥 얻어 먹고 그렇게 이제 한 2년 생활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그냥 무작정 여기는 내가 있을 길이 아니다 생각하고 대전 갈 곳이 없으니까 여기서 걸어서 대전까지 가니까 3시간 반 걸리더라고요. 그 대전 가니까 그때도 뭐 버스 지금같이 교통편도 안 좋았고 저 뭐 시외버스라는 게 있었는데 탈 돈도 없고 해서 걸어서 가니까 3시간 반 걸렸는데, 갈 곳이 없으니까 해가 지면 거기 대전역전 앞에 가면 그때만 해도 뭐 깡패라고 할까 아니면 신문파리 껌파리 구두닦기 아들이 웅성웅성 하면서 가들 눈치 봐가면서 이제 역전에는 그때 나무 의자가 있었어요. 그 밑에 가서 자다 보면 가들이 발로도 차고 일어나라고 소리져, 이 새끼 뭐 어떤 놈이냐고 그때 말로 그렇게 하면 거기서 나와서 저 성남동 그 굴다리가 있는데 거기에 가서 신문지나 박스 깔고 조금 눈 붙이고 그렇게 하다가 이건 아니다 싶어갖고 이제 조금 1년 정도 그 생활을 하다가 저 문화동에 공대에 가면 타월 공장이라고 콘센트에 있었는데 거기서 또 몇 년, 한 2, 3년 뭐 그때만 해도 밥 얻어 먹고 심부름하는 거 그 역할이었다가 또 여기 홍도동에 대양타월 거기 가서 이제 기술 조금 배워서 월급 조금 받다가 또 여자들하고 어린애들하고 같이 또 나도 어리지만 근무하니까 서로 그냥 의견 충돌도 나고 그래서 아이고 이 생활은 또 아니구나 싶어갖고 거기에서 이제 돈 조금 모아갖고 운전면허증을 딴다고 서울 역전 앞에를 또 기차 타고 갔어요. 갔더니 아침에 이렇게 새서 보니까 관성 자동차 학원이라고 역전 옆에 있더라고. 거기 가서 한 달간 이제 회비를 내고 거기 가서 이제 가면 면허증을 주는 줄 알았더니 말씀하세요. 그것도 아니고 저기 한남동인가 거기 가서 면허시험을 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 떨어졌어요. 떨어졌으니까 돈이 떨어지니까 또 내려와야지. 그래서 수친교회 직물공장에 또 조금 있다가 거기서 차비 좀 해갖고 면허증은 못해서도 가면허를 누가 또 대여도 하고 이렇게 하면 군대를 지원했어요. 20살에 지원해갖고 요 조치원 54단인가 51사단인가 하여간 거기 가서 시험을 봐서 사회에서 운전했다고 하니까 합격을 해갖고 그래 군입대를 69년
5월 15일 날 입대를 해갖고 5월 23일 군번인데 거기서 훈련을 6주간 받고 거기서 이제 또 부대에 배치를 해갖고 강원도 춘천 철원이라는데 최전방에 가서 근무하다가 거기도 이제 그때만 해도 군기가 하도 세니까 고참들 밥 먹으면 그 식기 지금은 양푼인데 그 식기 같은 걸 다 제일 쫄병이니까 닦고 그것도 이제 뭐 닦는 것도 뭐 지금같이 뭐 시냇물 흘러가는데 기름 줄줄 흐르는데 그거 닦고 또 그거 네모반에 갖다 놓고 집합하면 너 때문에 우리 다 혼났다고 하면서 막 또 패대고 고참 병장 내 지금도 이름도 안 잊어버리지만 전남에 사는 김성곤이라는 병장이 제대 며칠 안 놔두고 얼마나 그냥 참나무 몽둥이가 그게 부러지지도 않는다고 그걸로 패대고 해갖고 아이고 이건 아니다 여기서 일을 저질를까 그런 생각도 하다가 그거 뭐 힘이 있으니까 패대면 그거 뭐 한 주먹거리도 안 되지 뭐 그래 차라리 죽어도 올람 가서 죽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갖고 이제 부대장한테 얘기하니까 알았다고 해서 바로 이제 오음리 강원도 춘천 오음리 가서 훈련 받고 거기서 바로 이제 월남을 출발하게 됐어요. 자, 아버님 그러면 이제 사실은 월남전이 인생의 전환점이셨어요. 월남 이야기를 이제 좀 시간 순서대로 네, 훈련 끝나고 강원도 춘천 오음리에서 기차를 타고 거기서 이제 기차가 이렇게 대기하고 있으면 그게 삼부도인데 삼부도까지 직접 가요. 예? 그런데 그 사이에 한 번도 안 서. 그러면 부산역에 삼부도쯤 가면 이제 날이 훤히 샌다고. 그래서 이제 간다는 걸 그거 비밀로 하기 때문에 군사 비밀이기 때문에 이제 식구들한테는 편지를 해. 몇 시쯤에 옥천역을 지난다. 해갖고 이제 형이 이제 배달은 형이 한 분 있는데 그분이 역전에 나오면 손은 들고 역전에 갈 때는 차가 이제 환송객이 있으니까 서서히 천천히 이제 이렇게 운행을 하면 만나고 뭐 이러는 건 없고 그래 월남 삼부대에 가서 배를 타고 13일인가 그때 배 타고 가니까 부산에서 월남까지가 그렇게 걸려요. 걸리면 부산에서 이제 한 2, 3일 전에 배에 내리기 전에 2, 3일 전에 부대 배치를 다 해요. 그러다가 이제 올라면 주월사령부로 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방부지요. 국방부에 이제 채택이 돼갖고 거기에 근무를 거기서 또 배치를 받아서 주월사령부 정보부대 정보부대는 이제 베트공을 잡아서 베트남인들이 신문을 하면 그걸 우리한테 첩보를 남겨주면 우리는 이제 그거 보고 사령부로 보고하는 거 그 역할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월남에서 한 1년 반 근무를 하다가 72년 2월 달에 부산에 도착해갖고 또 군대 생활이 또 조금 남아서 또 증평에서 3개월 근무하다 제대를 했어요. 베트남 그 전쟁통 속에서도 조금 뭐 이렇게 에피소드 좀 즐거우셨던 일 있으실까요 혹시? 이제 우리는 정보부대이기 때문에 사복을 입어요. 거기 가자마자 군복을 제대 거기서 이제 귀국할 때 그때만 군복 입었지 지금 군복 입고 찍은 사진은 이제 귀국 사진이고 거기에 근무한 건 전부 사복을 입고 그때 청바지도 침 입어보고 뭐 그러고 이제 정보부대에 있다 보니까 월남 애들하고 같이 근무를 하니까 걔들이 여자하고 남자하고 이제 해서 잡아오면 여자는 여자가 신분하고 남자는 남자가 신분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민간인들하고 접촉을 많이 했죠. 그러고 또 시내에도 또 일 있으면 나가면 그 사람들 식사 접대도 하고 또 부대도 또 오면 또 우리가 또 부대 내에서 할 수 있는 거 그렇게 또 해주고 그렇게 했어요. 네. 아까 그 미호자의 옷을 입은 여성들을 봤다는 건 뭐예요? 그건 그러니까 이제 부대에 네. 거기 이제 해수욕장이 있으니까 해수욕장 가면 하얀 옷 입은 애들은 대학생들이에요. 가들이 여간에 사진을 잘 안 찍는데 우리도 사복 입고 이제 코리안이라고 하면
지들이 와서 또 사진도 응해주고 그렇게 해갖고 이제 기념사진으로 찍어갖고 온 거지. 거기 근무할 때. 돌아오셔서 이제 군대 생활을 이제 마저 하시고 예. 이제 제대를 하신 다음에 이제 바로 그러면 소방 쪽으로 가신 걸까요? 아니죠. 응? 제가 이제 제대하니까 응? 월남에서는 돈을 조금 벌어왔는데 그 또 월남에서 있던 것을 또 친구들하고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 1년 되니까 응? 돈이 다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한 73년도 정도 응? 그렇게 해갖고 이제 그때에 이제 식구를 알게 되고 응? 그래서 이제 한 동네니까 응? 구읍에 이제 아버지가 있다고 해서 이제 18살 먹어서 찾아갔는데 아버지하고 또 이북 형하고 뜻이 안 맞아서 거기서 또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객지 생활도 또 했고 또 이제 갔다 와서는 바로 면허증을 내갖고 택시 응? 그때 옥천에 택시가 2대인가 3대밖에 없었어요. 그때 이제 택시 주인이 몰고 다닐 때 하루씩 일해달라고 그러면 일해줘서 만나고 응? 그 생활하고 하다가 대전에 또 택시 하는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와서 일 좀 해달라고 해서 택시할 때 식구를 74년도에 만난 거예요. 응? 만나갖고 대전에서 택시를 한 2년 정도? 2년이니까 3년 응? 하다가 이제 응? 그만두고 그 다음에는 이제 옥천에 와갖고 다시 화물차 응? 화물차 이제 장거리 뛰고 이삿짐 날르고 포도 실어 날르고 그거 하다가 또 그것도 이제 그만하고 연탄차 응? 대하연탄이라고 여기 시내에 대하연탄 하면 금영필이가 응? 사장했었는데 그때 대전 합동연탄 실어서 또 한 몇 년 하고 응? 하다가 그 연탄차 하면서 응? 소방서가 응? 자리가 있으니까 시험을 한번 봐봐라. 소방대장 아는 사람이 얘기를 해갖고 그 월급이 그때 공무원 월급이 78,500원이더라고. 이 월급 갖고는 아니다. 78년도 말쯤 되니까 뭐 공무원들 다 그랬어요 그때. 그 13만 원 월급 받다가 응? 그거 이제 장사가 잘 되니까 그렇게 월급을 많이 줘서 하다가 그래도 에이 응? 노동하는 것보다 응? 소방서가 낫지 않겠는가 싶어서 소방서에 간 것이 79년도 2월 달에 해갖고 거기서 시험 봐갖고 이제 임시직으로 좀 있다가 시험 봐갖고 제가 72년도 3월 23일 날 정식 발령을 받아서 제가 이제 2007년도 12월 31일까지 근무를 하면서 여기 소방파출소장까지 여기만 하다가 퇴직. 그리고 이용희 국회의원이 옥천에 경찰서장 조 서장하고 자기 국회 부의장 할 때 소방서장까지 구읍에서 경사 났다고 그런 칭찬까지 받은 적이 있어요. 아버님 아까 그 소방 공무원 했을 때 7만 얼마. 그러면 그 운전직하고 택시기사 했을 때는 얼마 정도 버셨다고요? 택시기사는 월급은 월급이고 월급에서 산학금을 넣으면 이제 자기가 이익을 보는 거라 그건 가름할 수가 없고 연탄차 하면서 13만 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많잖아. 그러니까 이제 공무원 월급이 얼마나 조금인지가 우리는 가늠이 안 되는데 이렇게 13만 원이면 그러면 어떻게 한 달 생활이 잘 되셨어요? 아, 여유 있죠. 13만 원 정도면. 7만 8천 그거보다는. 그래 이제 화물차를 하다 보니까 그전에는 연탄파동이 나고 막 그러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싣고 와서 좀 아는 사람들 이렇게 주면 고맙다고 하고 또 연탄값을 받고 이익금도 또 챙기고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아버님 근데 궁금한 게요. 그 공무원 월급이 78,500원 그 시절에서 언제 좀 이렇게 좀 살기 좋아졌어요? 살기 그 보수라는 건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퇴직 한 2, 3년 전부터 그러니까 2007년도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2002년도 2004년도인가 퇴임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소방공무원들 참
고생한다 해갖고 수당 같은 걸 조금씩 이렇게 해갖고 지금에 와서는 아마 소방공무원이 제가 알기로는 뭐 위험수당 뭐 해갖고 응? 야간근무수당 해갖고 돈이 응? 일반 공무원보다 많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있을 때는 일반 공무원보다 그러니까 소방을 선호를 안 했지 그때만 해도 응? 경찰이나 뭐 응? 군 공무원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소방은 굉장히 세다고 얘기 들었어요. 뭐 50대 1이니 뭐니 막 그렇게 한다고 얘기 들었어요. 그때 79년도에 78,500원. 예. 2007년쯤에는 급여가 어느 정도 되셨어요? 한 300이 이제 급여를 제가 이제 생각해 보니까 그 이제 수당이고 뭐고 전부 세금 안 떼고 총 수령액이 요 소장 퇴임하는 그 달에 보니까 540이더라고 월 평균. 그러니까 거기서 세금 떼고 못 떼고 하면 이제 얼마 안 되는 거지. 그래 집 수령액 어떤 때는 보너스 탈 때는 이제 그때만 해도 보너스가 900%였었어요. 나 근무할 때만 해도 지금은 이제 600이니 뭐니 잘 모르겠는데 600이에요. 그 후로 그렇게 줄었다는 얘기 있어요. 그래 이제 그 뭐 900이라는 건 뭐 연말 보너스까지 합해서 900이 된 거죠. 소방 공무원 하시면서 이제 있으셨던 일들 좀 한번 여쭤볼게요. 이제 79년도에 이제 소방 공무원이 되셨다 했는데요. 네. 그 뒤로 이제 근무하시는 데는 위험하지는 않으셨고요. 이제 위험하다는 것은 이제 사실은 많이 느끼죠. 제가 이제 소방서에 처음에 근무하면 소방차를 끌어야 되니까 그때는 소방기사로 출발을 했으니까 이제 특히 생각나는 건 알람에, 응? 알람에 이제 청정리에 그 화엄석이라나 무슨 석회가 응? 해갖고 물을 못 먹는다고 해서 한 4개월 정도 이렇게 4개월 우리 소방서라는 게 그때만 해도 지금 이렇게 독립된 게 아니고 군 소속이었었거든요. 군 민방위과 소속이었다가 관리는 읍사무소에서 이제 읍장이 또 하고 그런 시절에 거기에 물 보급을 한 3개월 이상 한 기억. 그 사람들 물 갖고 가면 그렇게 반가워하는 거. 또 근무하면서 또 이제 구급차도 이제 움직여야 되고 하니까 그것도 이제 또 내내 알람인데 몇 년 동안 이제 퇴직한 지도 내가 18년 이제 올해 18년째인데 오래되고 하다 보니까 몇 년 동안은 잘 기억이 구급대가 있었으니까 아마 2000년도 초반이 아닐까 싶은데 그 외할머니가 애손자들을 아버지는 개인 택시하고 하는데 알람 거기 동락정 그 위에 그 작은 다리가 있는데 거기에서 애들이 둘이 물장난 하고 손에다 끈을 메고 물에서 노는 걸 보고 좀 있다 보니까 애들이 없어갖고 구조대에 신고해갖고 이제 같이 출동을 해서 보니까 애들이 다 물에 빠져서 숨진 사건. 그 아버지가 개인 택시 하다 쫓아와갖고 막 돌이고 뭐고 막 다 죽인다고 막 난동 부리고 그 엄마는 또 아기가 하나 업었는데 제가 그때만 해도 구급차를 할 때라 뭐 그때 지금은 간호사들이 따로 다니고 하지만 그때는 혼자 이제 구급차를 끌고 그 환자까지 다 돌보는 그 옥천 성묘병원이 그 전에 여중학교 앞에 있을 때 거기 오는데 엄마가 그냥 하여간 기절하면 안 된다고 애가 야들이 빨리 병원에 가야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위로해줘 갖고 와갖고 그런 경험. 또 화재는 뭐 이루 말할 수 없지만 사소한 화재는 뭐 제가 32년 근무하고 퇴직을 했으니까 영동에 영국사 화재 났을 때 제가 또 영동 소방서에도 또 오래 돼갖고 한 열흘간 또 그 외에 또 88 올림픽 때 뭐 앞뒤 순서가 안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88 올림픽 때 금암리 앞에서 관광버스가 이제 선수들을 싣고 경상도 쪽으로 내려가는데 그 철근을 실은 차가 철근이 이렇게 빠져나온 걸 몰라갖고 그 철근을 이제 버스를 확 긁어갖고 6명이가 그때 사망한 사건. 그래 옥천 영동 대전 막
구급차들이 병원 차고 뭐고 해갖고 막 환자들 실어나려고 뜻깊은 건 그런 시절. 퇴임할 무렵에는 저기 어디냐 유원지 위에 그게 무슨 절이냐 거기에 화재 나갖고 그 5년 동안 진 대웅전이 무너져서 그때 퇴직하는 해에 깔릴 뻔한 사건 뭐 사소한 건 뭐 이루 말할 수 없지요. 뭐 소방서 시절은 그러나 말로 다 할 수가 없고. 아버님 이렇게 소방 그래도 공무원 재직하시면서 김대중 대통령 만났던 때가 영광스러운 때였던 것 같은데 혹시 어떻게 해서 그렇게 김대중 대통령을 만나시게 되셨던 거예요? 그 자료에도 그냥 신문에 난 거, SBS에서 방송도 나오고 KBS에서 방송도 또 나오고, 저기에서 이제 며느리가 그때 녹화해 놓는다고 하더니 깜빡했다고 못했다고 해서 SBS에서 이제 방송 나온 거 나한테 혼난 적도 있지만 이제 신문에 한일 옥천신문서부터 저기 청주에 있는 동양일보, 충청일보, 중부매일, 한겨레신문 막 이런데 계속 연일 보도가 되니까 옥천신문 지금 사장 황민호가 그때 취재 기자였었어요. 그래갖고 집에 와서 참 애기 아팠던 그 애기도 취재도 하고 나에 대해서 취재를 참 뭐 소방의 취재니까 그렇게 하는 걸 많이 하다가 그게 이제 동아일보에 크게 나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신문을 보고 아 이런 사람이 있었느냐고 그렇게 밑에 비서관이 신문에 말도 못하게 한 20여 년간 장학금서부터 시작해서 불우이웃돕기 경로당 또 찾아가서 뭐 냉장고 홀로 노인들 돌보고 그런 걸 한 20년 동안 한 소방 공무원이라고 그러니까 아 이럴 수 있느냐 해서 그 아까 준 서신이 저기에도 있지만 김대중 저게 친필이에요. 친필이라 저걸 이제 지금은 이제 오래돼서 지워졌지만 그래 천연미술사라고 하는 분이 저걸 하는데 아이고 이런 좋은 일이 있으니까 이건 내가 무료로 해주겠다 해서 저것도 무료로 해서 지금 걸어놓고 영동소방서에 근무할 때 내가 그 밑에 직원이니까 서장이 저걸 듣고 복사를 해서 자기 사무실에다 걸어놓고 퇴직하면서 나를 주고 간 사진이 여기 걸려 있는 거예요. 퇴임하고 나니까 조금 허탈하신 건 없으셨어요? 이제 누릴 건 다 누렸다고 생각하고 아까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한영대 군수가 친구라 친구 집에서 있으면 뭐해? 그래서 한영태 군수가 사실 너같이 밑바닥서부터 출세한 우리 친구 중에 너밖에 없다. 참 훌륭한 친구다 해서 저 사람이야 뭐 이제 이후제 살고 이 사람도 고생은 좀 했지만 그래도 뭐 농업대학교까지 나와갖고 뭐 군지부장 군수까지 하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친밀하게 지냈는데 건강이 안 좋은지 전화하면 응 알았어 소리는 하고 와서 식사라도 하고 술이라도 한잔 하자 하면 그래 하면서도 못 오는 거 보니까 좀 그 아쉬움이 이제 있지요. 있는데 퇴직하고 그래도 군에서 왜 산에 이렇게 인도라는 게 있어요. 산에 화재 나면 올라가는 거. 내가 이제 소방서 퇴직을 했으니까 이거라도 좀 도와달라고 해갖고 군에서 한 3년 하다가 또 교육장이 아는데 아유 뭐 힘든 거 하시려고 하지 말고 애들 돌보고 애들 장학금도 많이 주고 좋은 일 많이 했으니까 학교에 와 계시는 게 어떻게 했느냐고 해갖고 한 것이 지금까지 그래 올해가 이제 15년째 하고 있는 거 2011년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나 뭐예요, 아버지? 학교 학생 지킴이라고 애들 이제 뭐 좀 잘못된 저기를 한다고 하거나 또 뭐 하는 거 지도하라는 얘기죠. 뭐. 그래 이제 학교에서도 이렇게 오래 계셔줘서 고맙다고 그래 작년에도 이제 그만하고 싶다 나이도 있고 그러니까 아이고 건강하신데 무슨 말씀이냐고 교장이 새로 와서 그래
내가 오니까 안 하려고 하느냐고. 그래, 더 계셔달라고. 그래, 어르신 하면서 잘 대해주니까 좋더라고. 아버님 이제는 요새 낙은 뭐가 있으실까요? 요새 손주 보는 맛에 사시나요? 어떠세요? 이제 나이가 77이다 보니까, 응? 애들 보면 반갑고, 응? 또 내가 또, 연금 받고, 월남전 연금이 한 280 정도 나와요. 이제 오래됐으니까, 처음에는 190 얼마 나왔었는데, 이게 공무원 연금이 이제 인플레를 해서 많이 올라, 276만 원인가 하여간 280 가까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 월남전후에서도 지금은 또, 응? 병 없어도 6.25 회원이나 월남전후 회원 73만 원 정도 또 매달 나오니까 또 학교에서 또 이제 그 학교는 봉사하는 거예요, 지금. 식대하고 기름값 그것만 해서 하루에 나가면 4만 원. 응? 방학 때 이런 때 안 나가면 이제 안 주고, 응? 해갖고, 그것도 뭐 애들, 응? 지금 손자가 이제, 응? 옥천고등학교 3학년인데, 걔, 응? 금요일마다, 응? 만나면 용돈 하라고. 응? 뭐 애들이 뭐 돈밖에 더 소중하겠냐고요. 거기 보면 또 친구 손자도 있고 또 아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2만 원, 3만 원 또, 응? 크림이 더우니까 크림이라도 사 먹어라. 응? 하면서 주고 그러는 게 보람이 있지요. 뭐. 딴 건 없어요. 그래, 월남전후 회원들도 만나면 뭐 술 한잔 하고 저녁 한번, 응? 내가 한번 사고 지들도 한번 사고 그래서 맨날 뭐 나가서 먹는 때가 상당히 많아요. 그 회원들도 또 많이 따라주고 좋아하니까. 응? 그렇다고 그 사람들한테 뭐 얻어먹으러 다니려고 안 하는 스타일을 알으니까. 응? 그래 항상 제 주변에는 한 2, 30만 원씩은 넣고, 응? 있지요. 이제 우리 후손들이 좀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다. 혹은 아니면 아버님께서 다시 과거로 돌아간다면 난 좀 이렇게 살아보고 싶었다. 이런 거 있으실까요? 네, 제가 서두에 얘기했지만 네. 태어나서부터 어린 시절 또 겪으면서 제가 너무 배고픔을 많이 겪고 고생을 많이 해서 내가 소방서에 있을 때만 해도 반천은 아마 장학금이나 뭐 이런 걸 주다시피 하니까 식구가 우리도 어려운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하면 소방서에 있다 보니까 어린 2살서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원엄마가 집에서 있다고 학교 선생님 삼양국민학교 옆에 그때는 세워서 살을 때니까 가다 보니까 아는 선생님이 있어서 좋은 일을 많이 한다고 하니까 선생님 여기 애들을 한번 좀 여선생님인데 가보시자고 점심 먹고 나가는데 그래 가봤더니 너무 애처롭고 너무 딱하더라고요. 그래갖고 걔들을 그 방이 2칸 있었는데 우리도 이제 5 아니에요. 5남매니까 식구하고 저하고 한 칸에 쓰고 한 칸에 애들 5명 쓰게 하고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또 집에서 데려다 키운 적도 있고, 그 아버지는 국제 댕기다가 뭐, 유원지 가서 물에, 빠져서 돌아가셨다고 하고, 엄마는 가출했다고 하고. 그래, 그때만 해도 제일 큰 애가 중학교 2학년이었었는데, 그 애가 문정반점이라고 있어요. 네? 거기 유명하잖아요. 그 오빠는 뭐 하느냐고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문정반점에 가서 학교 다니다가 회비를 못 내갖고 거기 배달한다고 하더라고. 걔를 찾아갔지. 아저씨가 학비를 주면 학교 갈 수 있겠느냐 했더니 그렇게 해줄 수 있느냐고. 걔 이름이 최종명이. 그래서 이제 제가 옥천 중학교 교장을 찾아갔죠. 찾아가서 저기 이 학생을 제가 밀린 회비를 주겠으니까 야를 받아줄 수 있느냐 하니까 학교에서는 이게 도교육청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럼 알았어. 근데 교육감한테 전화하지 뭐 하고 나왔더니 오자마자 좀 이따 바로 전화가 왔더라고요. 아이고 받아준다고. 그래갖고 걔가 중학교 졸업하고 농공 고등학교인가를 가갖고 아마 국제에서 경운기 그 센터장인가 뭐 해서 나갔다고 하는. 지금 아마
충청북도에 최종 아마 저기 섬 교육하러 다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응? 내가 학교에 있으면서 그 학교에서 이제 교육을 1년에 한 번씩 성교육 같은 거 뭐 이런 거 교육감이 와서 하는 게 있어서 거기 갔더니 거기서 만났어. 그랬더니 가서 만나서 반가워하니까 고개를 돌리더라고. 안 알아보려고. 그래, 인사는 하기는 하고 가서 옥천에 오면 한번 들려. 아저씨도 퇴직하고 저기에서 이제 밥이라도 한번 사줄게. 그랬더니 전화도 한 번 없더라고요. 그 애들이 이제 나 역시 어려서 그걸 누구한테 야간에 내파 안 해요. 지금도 어떤 때는 술을 한 잔 먹는다든가 하면 혼자 가만히 앉았을 때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나온 세월을 쭉 볼 때 참 너무 험난한 생활도 많이 했고 고생도 많이 했고 배고픔도 많이 겪었고 해서 내가 그런 걸 겪었기 때문에 애들을 장학금 주고 애들한테 지금 돈 아낌없이 주는 것이 지금 손자 주마다 용돈 조금씩 여기 고등학교 3학년이니까 주곤 하는데 할아버지하고 찾아오는 게 뭐 지금 학생들은 할아버지 할머니 잘 안 찾아오잖아요. 그래 용돈이라도 주니까 저도 또 잘 찾아오고 친근감을 갖는 게 그게 보람이라고 느껴요. 이제 지금 이제 뭐 마지막으로 바람이라면 나나 식구나 좀 지금 뭐 친구들도 한 3분의 1은 죽었어요. 병들어 죽고 그래 아직까지는 크게 건강에 이상이 있는 건 없는데 건강하게 살다가 애들한테 누구 안 끼치고 생을 마감하는 게 도리 아닌가. 그리고 애들 이제 이렇게 보고 오면 애들이 하나는 인천에 있고 하나는 시흥에 살으니까 걔들이 뭐 명절 때나 이런 때나 한 번씩 오지 뭐 여기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선이 그 며느리하고 그 손자들은 이제 가서 보고 싶으면 보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건강하게 살다가 좀 남한테 손가락질 받지 않고 살다가 생을 마감했으면 하는 게 이제 바람이지요. 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